한상범 의원입니다. 저도 참 좀 머뭇거렸는데 우리 이진숙 정인이 나왔기 때문에 나오시죠. 저도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잠깐만 스톱해 주시고 나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예. 저는 놀랬던 게 갑자기 속 뻗어서 놀랬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이인숙 정인에 대한 판단이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3번 2024년 9월 달에 3번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한 게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올해 3월 달에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3월 23일 날. 그 세 건을 보니까 보수 여선 사람 표현인데 작년 9월이면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나갔다는 그 건인 것 같고 올해 3월 달에는 직무 수행 중이었지만 복귀를 해서 최상목 대행이 현행범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범 아니 이제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는 게 이제 선거법과 공무원법 제가 파악한 게 크게 틀리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6건을 영등포 경찰서에서 요구를 했다는데 출석 요구를 또 마지막으로 소환에 불응했다. 불응한 사유가 있어요? 왜 불응했어요? 불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짧게 좀 말하죠. 예, 왜요? 그렇게 여기 전달 못 계시는-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9월 27일은 방송 저도 참 얘기하기가 발음이 잘 안 돼서 방미통위원회법이 그거 알고 있고 상정돼서 그러니까 근데 필리버스터에 제가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앉아 계셨던 거 저도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요. 예. 그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게 왜 근데 다들 놀라는 이유가 이 정도 산으로 수갑을 채우고 전직 어찌됐건 밉든 곱든 전직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거니까 그런데 저는 좀 유의해서 봤던 게 이게 경찰에서 영등포 경찰서 차원에서 이렇게 해설 가능성은 적고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경찰서 직무대행도 이야기했네요.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과장,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서장, 서울지방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심지어는 국정상황실이나 민정수석실까지 다 제가 보기에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본인이 보시기에는 이게 윗선의 지시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가 아니면 윗선에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지시를 받고 경찰이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은 어때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국수본부장한테까지 보고가 된 것은 경찰 쪽에서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의 휴가 신청까지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되고 또 브리핑까지 하는 상황에서 체포 영장이 2번 청구가 되고 기각이 됐었고 반려가 됐었고 3번까지 영장이 신청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몰랐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도 우스꽝스럽게 됐고 결국은 순진한 경찰의 과잉이다 그러니까 경찰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고 영등포 수사과장과 서장만 좀 우스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게 현재서 법원도 좀 우스꽝스럽게 된 거예요. 영장을 이진숙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내주는 것도 남부지방법원이고 또 그것을 또 적부심에서 인용해 준 거, 체포적부심사에서 청구를 인용해 준 것도 판사만 다르지 남부지방법원이다. 얼마나 좀 궁색한 건지 보면 인용하면서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나 그러나 체포의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지 제 3자로서는 평범한 사람은 납득하기 힘든 그런
법리적 논리를 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잡아 넣을 때는 근거가 있었고 풀어주는 것도 근거가 있는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법원에 좀 체면을 살리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그래서 이렇게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심판의 잣대가 달라지면 뭐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굉장한 여론을 형성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인숙 전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나 비호감의 반영이라는 아는 거는 알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체포돼서 수갑까지 찰 범죄를 저질렀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9월 경에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이 탄핵이 부당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유튜브에서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다는 거가 해외 토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미디어 통제 기관이 위헌이라고 보는 근거는 짧게 쓸 수 있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간판 바꾸는 데만 4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30명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과기부에서 방통위로 전근 오는 정도 그리고 지금 법안을 보면 다 방통위법과 법에 준용한다. 방통위법과 같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과연 추가 뭐가 질의하시죠? 뭐가 크게 추가 달라지는지 질의하시죠. 다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의 법이라고 기관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뭐 하실 말? 예, 의사진행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증과 관련해서 경고 아니 왜 퇴장 명령이 내려졌는데 아직도 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발언하도록 했으면 끼어들지 마세요. 네,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지금 이진숙 증인께서 본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보고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 몰랐겠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체포영장을 이진숙 증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고 구금할 장소가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된 것입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것이 아닐진데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를 동반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방송통신위원장 신분일 때는 경찰의 수사 중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답변에 응하지 않았던 태도와 사뭇 다르게 본인이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답변할 경우에 위증의 죄를 묻겠다는 점을 위원장께서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끼어들고 아직도 반성하지 모르고 사과하지 않은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방통위 직무대행